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은 이제 예각의 삼각비의 값, 검정 교과서를 먼저 보도록 하시죠. 검정 교과서에서는 예각의 삼각비의 값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예각의 삼각비의 값은 어떻게 구하나요? 이렇게 하고 있고, 탐구학습에서 40도를 제공했어요. 예각 삼각비. 그래서 이제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4분원을 줬죠. 단위원을 주고 40도짜리를 주고서 이제 삼각형을 모논종이에다가 주고 사인 40도, 코사인 40도 값과 길이 같은 변을 각각 찾아보자. 여기에서도 변으로 이제 학생들을 끌고 가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게 길이가 이 반지름이 1이니까 결국 이것이 변의 길이 AB와 같다. 또 1이니까 변의 길이 OB와 같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또 탄젠트도 CD의 길이와 같다. 이렇게 가고 싶은, 그리고 이것을 시험에 많이 내는 이런 다소 삼각 40도 같은 예각의 삼각비는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바로 본문에 들어가면 이제 일반화시키는 이런 것을 하는데, 이 본문 그림에서도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여전히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그 모논종이에 다시 올렸는데, 모논종이에서도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대략적인 값을 이제 구하는 활동, 이렇게 가고 있죠. 그 다음 이제 쪽에 가면 0도와 90도의 삼각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삼각형의 변화, 이거는 0도니까 삼각형의 각을 점점 줄이면 사인의 값 높이가 이제 0으로 줄어들고 코사인의 값은 밑이 1이고 하는, 그렇게 이제 가고 있고, 90도는 각을 다시 크게 하면 높이가 1이니까 사인이 90도가 1일 거고, 높이가 1이면 밑변은 0이니까 코사인 0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탄젠트에 대해서, 탄젠트 0도 역시 이거는 높이죠. 이 높이가 줄어드니까 이것이 0으로 갈 거다. 그리고 이제 90도가 되면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교과서의 본문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각의 그 수표, 삼각비의 표 값을 이용해서 표를 읽는 법, 소수점 아래 네 자리까지 구할 수 있는 이런 그 수표를 주고 읽는 법을 이제 가르치는, 이렇게 해서 일반각의 삼각 예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이 이제 가르쳐지는 한 4쪽 정도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을 수학의 발견은 어떻게 이제 구성했는가? 여기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보는 종이를 이제 주긴 줬지만 일단 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요거를 주지 않았다는 거. 주지 않고 학생들은 뭐 이것이 예를 들면 100칸이면 뭐 100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50칸이면은 50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그 자율성을 일단 열어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자와 계산기를 줬기 때문에 자로 이 길이를 직접 재서 하는데, 이게 이제 자로 재면 이게 한 7cm 정도 나올 거예요. 7cm 정도 나오고 해서 인위적으로 1cm로 맞추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고, 이제 그래서 민지가 이제 점 C에서 OB에 내린 수선의 발, D를 정하고 삼각형을 이용해서 50도에 대한 삼각비 값을 구했다. 어떻게 구했냐? 이때는 아직 수표가 없이 길을 직접 재서 자를 써가지고 길을 재서 이제 계산기로 50도의 값을 구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수표를 줍니다. 그래서 오른쪽 삼각비 표를 교과서에 뒤편에 주지 않고 바로 여기다가 줬죠. 참고로 이 표에 보면은 90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0도가 없어요. 0도. 이제 교과서에 주어진 거는 0도하고 90도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사실 명확히 표현하지 않고 추측하는 어떤 학습으로 했기 때문에 이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0도, 90도는 애들이 추측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뺐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바로 그 직전에서 지금
50도거든요. 50도. 50도에 대한 것을 이제 학생들이 구했으니까 여기서 50도에 대한 수표 0.7660, 0.6428, 1.1918을 이제 찾아서 바로 학습하도록. 그러니까 이 수표를 먼저 보고 일반과학에 대해서 바로 찾아보도록 하는 그런 이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어요. 이 교과서 순서가 전혀 다르죠. 교과서는 이게 마지막으로 잠깐 이제 수표를 찾고 넘어가는데 저희들은 이 수표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는, 그래서 한 페이지, 본문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도 이게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것을 제시해서 표를 읽고 해석하는 법을 이제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과제 2번이 나가게 되는데, 과제 2번에서는 이 각의 크기가 변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표를 보고 학습한다. 표를 보고. 삼각형 억지로 그려서 학습하지 않고 우선 표를 가지고, 이 수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표를 읽는 거죠. 예를 들면 사인표만 보면 사인이 갈수록 이제 커진다 하는 거 발견하는 거고, 코사인은 갈수록 작아지는 걸 발견하는 거고, 탄젠트는 갈수록 커진다 하는 이 세 가지 추세를 아이들이 이제 표를 가지고 먼저 이해하는 거다. 그 표에 이어서 교과서 했던 방식이 있죠. 각을 크기를 이렇게 키운다든가 줄인다든가 하는, 거기서 이 표와 연계성을 찾도록 이미 표를 보고 해석한 내용을 이 그림을 보고 다시 정확하게 이중으로 검색하는 거죠. 그래서 검증했을 때 표에 나온 그 표의 변화와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 원에서 나오는 이 각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이 과정에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변화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 그래서 0도와 90도에 대한 거를 표를 빼면서 추측을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학생들에게 추측권을 넘겨주는 그런 과제로 이제 엮었습니다. 이게 교과서에 기다란 과정을 아주 그냥 짧게 이렇게 간 거죠. 그러나 훨씬 더 컴팩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공간, 저작권, 소유권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설서를 가면 특수각 배제하면서 일반각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래야 삼각비 의미를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특수각 삼각비를 암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일반각의 삼각비를 먼저 다룬 거다. 그리고 이제 보통 단위원을 쓰지만 우리는 안 썼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탐구학 1-1에서는 탐구학 2의 다양한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이 아닌 한각에 대한 삼각비를 구해보는 경험을 보다 일반화하기 위한 거다. 원과 각의 변이 만나는 점에서 수선을 내려 만들어지는 직각 삼각형을 통해서 그 보는 종이의 예각의 삼각비 값을 구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 삼각형과 닮은 직각 삼각형 이용해서 삼각형 값을 구할 수도 있을 건데, 일단은 보는 종이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표가 먼저 활용되도록 하고, 표의 관찰을 기초로 해서 성질을 발견한 다음에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해서 2번에서 원리를 탐구할 수 있도록 했고, 0도 90도를 표를 없애가면서 스스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 의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자로 이제 재고 눈금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값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구하니까 계산에 의해서 0.8에 0.6, 1.2 다소 표와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죠. 0.76이니까 이거는 비슷한데 0.64, 6 비슷하긴 하죠. 뭐 이렇게 반올림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 수치는 자로 잰 거라기보다는 아마 눈금으로 하지 않았을까, 자로 잰 거네요.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나온 거죠. 그다음에 2번에 1번에서 이제 학생들이 그 표를 가지고 관찰한 거를 써봐라 열어놨기 때문에 학생들의 답은 이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이거죠. 사인과 탄젠트는 각이 커질수록 이제 값이 커지고 코사인은 작아진다.
그지만 아이들 중에는 이 사인과 코사인 서로 대칭이다. 이거는 이제 중학교의 학습 요소는 아닙니다. 고등학교, 중학교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여각관계죠. 여각관계 학습 대상이 아니고 또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가 되는 것도 역시 학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학습하지 않습니다. 교과서는. 그러나 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대칭이다. 여각관계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이것을 여각관계로 아이들이 발견한 거니까 우리가 교육과정에 없지만 충분히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사인, 코사인 최대값도 이제 따지고 탄젠트는 더 큰 값도 있다. 그리고 탄젠트 45도가 1이라는 또 특수한 값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발견하는 거 되겠죠. 그다음에 2번에서는 이제 삼각비의 뜻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표를 아니고 표에서 했던 생각을 다시 그 삼각형에서 삼각비의 뜻을 가지고 이제 밑변과 빗변 높이의 관계, 특히 빗변이 이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밑변과 높이의 증가 감소로 사인 코사인의 증가 감소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탄젠트는 두 개가 동시에 변하잖아요. 밑변과 분모와 분자가 그걸 가지고도 탄젠트 값의 증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0도 90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이들은 충분히 이제 추론해 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도 충분히 추론해 낼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봅니다. 수업 노하우로 갈게요. 수업 노하우에서는 목적이 각의 이제 크기가 변함에 따라서 삼각비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각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삼각 변화가 필요한 거고 얘가 그 일반각이 필요한 거죠. 그 단위원이 아니게 만드는 거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결국은 학생들이 단위원의 원리를 스스로 발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분모가 1이 되는 것은 많은 이제 일반화 과정에서 필요하죠. 분모가 1이 되는 것은 이제 추상적으로 말하면 비율에서 이제 분모가 1일 때의 분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 추상화되는 개념으로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과학 시간에 밀도 같은 거죠. 밀도는 본래 뭐냐면 밀도는 부피분의 무게인가요? 부피분의 무게 이렇게 되죠. 밀도가 부피분의 무게인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의 그 밀도를 잴 때 부피가 다 다르죠. 그래서 부피와 무게를 재가지고 나눗셈에서 밀도가 누가 큰지 비교할 때 결국은 아이들이 이것을 일반하게 되면 결국 부피를 1로 잡았을 때 이제 주로 이제 1세제곱센티를 잡는데 이걸 단위 부피라고 해요. 단위 부피당 무게 이렇게. 그러니까 부피분의 무게, 부피에 대한 무게의 크기가 밀도인데 단위 부피당 무게로 이제 일반화시키면 훨씬 더 추상화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를 1인 그 모든 그 물질의 부피를 1세제곱센티로 했을 때 그 녀석들을 재면 바로 그게 밀도가 되는 이제 그런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잡는데 과학에서 이렇게 모든 과학은 이 분수로 된 분자 분모로 된 그 단위를 쓰는 것은 이렇게 분모를 1로 고치는 과정이 이제 마지막 추상화되는 과정으로 갑니다. 그것의 어떤 영향으로 이제 수학에서도 이 삼각비에서 이 분모가 1이 되게 만드는 이 과정이 아이들한테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분모의 기준을 1로 두고 하겠다는 것이 아이들로부터 이렇게 직접 나오면 그것을 거부할 필요 없이 이제 요 단위원을 1로 이렇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1로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단위원의 그 특성을 원리를 좀 더 학생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의 1번을 보면 삼각표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탄젠트 값에 2번에서 탄젠트 값 변화를 설명하는데 용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표와 그 다음에 삼각형을 연결하는 이중의 검증 장치가 필요하고요. 특히 탄젠트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인과 코사인은 빗변의 길이가 이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밑변이나 높이만 이제 변화를 살피지만 탄젠트는 밑변과 높이가 동시에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밑변을 뭐 일로 고정시키고자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밑변과 높이의 동시에 변화의 그 흐름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 비율, 탄젠트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따져보는, 탄젠트 그 값이 커지고 작아지는 것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더 일반화시켜서 단순하게 분모를 일로 만드는, 밑변을 일로 만드는 그 새로운 이제 도형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단순화시켜 버리면 지극히 추상화된 거기 때문에 탄젠트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정확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은, 3번은 90도에 대한 값을 이제 추측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의도 말씀드렸고요. 이 90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죠.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극한을 배울 때 x분의 1 같은 거죠. x분의 1. x분의 1에서 x가 이제 0으로 이렇게 x가 0으로죠. x가 0으로 이제 접근하면 요 값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무한대냐, 그다음에 양의 무한대냐, 음의 무한대냐, 이 부호의 문제가 정확한 우극한이 있죠.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 탄젠트는 90도로 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삼각함수에 가게 되면은 일단 90도에 대한 탄젠트 값을 이렇게 정할 수 없다 한 거는 사실 크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주 작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90도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면 이 탄젠트 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사분면에서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발산하는 거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90도보다 작은 데서 접근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 그래서 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렇게 한 것이, 그 표현이 이제 수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중학생 수준에서는 90도보다 큰 그 삼각형을 생각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없이 커진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지만, 정할 수 없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죠. 그래서 엄밀하게 이제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 근데 애들은 이제 관심을 꽤 보이는 그런 설명도 꽤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떤 애들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냥 중학교 수준은 무한히 커진다. 더 정확한 거는 정할 수 없다지만 무한히 커진다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 그런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삼각비 활용은 이제 중학교에서는 높이 재기와 길이 재기 두 가지를 다루는데, 교과서에는 길이 재기 부분만 한번 가져와 봤어요. 똑같습니다. 그 건물의 높이를 높이 재는 거 가져왔는데, 건물의 높이 재는 상황에서 사다리차 가지고 이제 익숙하죠. 사다리차 이사 가는 때 많이 쓰는 거니까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해서 탄젠트 개념을 끌고 오는, 이제 이 측정하기 어려운 거리나 높이를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개념을 키우고, 이제 삼각비를 이용하는 이런 탄젠트 개념, 코사인, 사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서, 삼각비를 이용하면 실생활에서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거리나 높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수학의 발견은 이제 높이 재기로 가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엄격히 말하면 시중에서는 건축할 때 건설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높이 재는 거는. 그리고 그런 그 높이를 올라가지 않고 재는 거, 또 거리도 저쪽 그 건너편 산에까지 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가보지 않고도 잴 수는 없죠. 산과 산 사이의 거리는 엄청나게 긴 줄자가 있지 않으면 못 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이제 삼각비 이용하면 다 잴 수 있는 그런 거, 뭐 삼각비를 써먹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중에서는 이런 걸 삼각 측량이라고 그러고요. 측량은 거의 100%다 삼각형을 이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높이 재기가 있는 것이고, 높이 재기는 이제 가장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높이 재기를 처음 탐구하기 1번에서 끌고 왔고, 탐구하기 5번에서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높이 재기를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탐구하기 1에서 규린이 학교의 축제에서 그 대형 천수막
대형 현수막을 주문하기 위해서 높이를 재는 걸 나누었다. 이제 이제는 똑같이 어떻게 높이를 측정할 거냐, 올라가지 않고 라는 말을 이제 그래서 올라가지 않고도 잴 수 있다. 그게 이제 삼각비가 필요한 이유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수치들을 몇 개 줬어요. 팔의 길이, 발끝부터 학교 건물까지의 길이, 키라든가 눈높이, 각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상으로 주고 그림을 주고, 그러면은 높이를 재기 위해서 어떤 것을 측정하면은 높이를 구할 수 있을까? 한번 선택해 봐라, 선택. 근데 이건 이제 아이들이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이런 측정을. 그래서 쉽진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중3 때 요 시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장에 나가서 직접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각도를 잰다든가 또는 길이를 재는 것이 가능하니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문제를 먼저 한번 풀면은 여기서 뭐가 필요할까? 사람이라는 게 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잴 수 있는 각은 이제 요 2겠죠. 눈에서 학교 건물 꼭대기를 올려다본 각, 이 각을 재게 되면 엄격히 말하면 이 바닥이 아니고 이 학생의 눈높이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이 직각삼각형의 이 부분 높이를 잴 수 있는데, 그때 탄젠트를 쓰는 거죠. 이 학생의 그 현재 서 있는 위치에서 건물까지 거리, 발끝부터 학교 건물까지 거리와 그 거리와 똑같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요게 바로 그 거리니까 거기에다가 탄젠트를 씌우면 요거, 그러니까 이 E하고 B를 이용하면 요 학생의 키, 눈높이로부터 건물 그 꼭대기까지 높이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추가해서 아직 재지 못하는 것이 이 학생의 눈높이까지의 그 높이, 학생의 키가 아니고 눈높이죠, 눈높이. 왜냐하면 이제 각을 재는 그 위치가 눈에서부터 재기 때문에 눈높이, 실제로 재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필요한 거는 B하고 D하고 이제 E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계산은 뭐 뻔하죠. 요는 따로 더하는 거고 요만큼은 탄젠트로 계산하면 계산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길이를 주고 이제 B하고 D하고 E가 필요하니까 이걸로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이 길이 두 개 구해서 더하면 이 건물의 높이가 약 15m 정도 된다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해설서로 가보면은 삼각비를 이제 활용하면요,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거리나 높이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이 있다면 강 다리가 필요 없어요. 강 저편에 어떤 위치가 있다. 그러면 강 이편에서 저 거리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구할 수 있느냐, 건너지 않고도 줄잡아 필요 없이 이 편에서 두 개의 지점만 잡으면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삼각 함수를 이용하는 건데 충분히 그래도 중학교니까 이걸 직각으로 세워서 하면 돼요. 직각삼각형. 고등학교는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은 굳이 이제 이거 직각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까지 가야 이제 그 보다 자유스럽게 길이나 높이 이런 것들을 잴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각은 다 잴 수 있거든요. 각. 삼각형은 각 두 개만 재면 제3의 각은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만 재면 사인 법칙이죠. 바로 사인 법칙 재면 두 개의 사인 법칙으로 이 길이, 양변의 길이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해당되는 것만 충분히 해결하면 다 측량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활용도가 높고요. 실제로 건축을 한다든가 이 길가에서 가끔 여러분들이 공사하는 분들이 이런 기계를 가지고 측량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다 이 이론을 이용하는 거고 이거 외에 다른 거 이용하지 않습니다. 삼각함수 이론은 삼각비와 정의하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틀어서 삼각 측량이라 하고, 그거면 전 세계를 다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측정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계산기 말고 이제 요즘은 이제 컴퓨터나 이렇게 전자로 레이저로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거리를 직접 안 재고 레이저를 쏴서 갔다 오는 그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재지긴 하지만 그런 레이저 없는 시대에도 뭐 모든 산의 높이 다 쟀습니다. 그 사람이 올라가서 잰 거 아닙니다.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서 잴 수 있겠습니까? 올라가면 사람이 뭐 거의 죽어나가는데 그렇지만 다 잴 수 있는 것은 거기를 올라가 재는 게 아니고 그 지점이 보이는 낮은 지점에서 그 지점만 보이면 다 잴 수 있어요. 사인 법칙이면 다 높이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직접 보면 아이들이 이것을 1시간 정도 할애해서 운동장 나가서 직접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삼각비를 활용해서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조선을 그어서 항상 직각삼각형, 중학교 수준에서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만 삼각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이제 직각삼각형 필요 없어요. 없어도 되는데 중학교는 그렇고 그다음에 구해야 되는 거리, 잴 수 있는 거리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비례식을 주로 이제 이용한다는 거, 축척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 어떤 문제 상황에서 조건에 따라 공식처럼 구하는 거. 이 고등학교에서도 제가 고등학교 수업할 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삼각형의 요소 6개 요소 중에 이제 한 3개를 주고 나머지 3개를 구하는 그런 문제에서 일부 문제집이 유형을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뭐 무슨 조건이 구해지면 사인 법칙으로 구해라. 무슨 조건이 구해지면 코사인 법칙을 써라.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학생들은 문제 상황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것이지 공식처럼 길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지양해야 될 교육 방법이라는 거고 학생들이 스스로 다 원리를 깨달으면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학생들이 선택해서 높이를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탐구학 1에서 했던 그런 것 중에 어떤 것이 편리한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을 건데 결국은 삼각비가 잘로 편리하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방법은 구할 수 있어요. 건물의 높이 올라가서 줄을 내려서 높이 구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별로 이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쉽지만 뭐하러 거기까지 올라가냐 안 올라가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 삼각비가 다 이겨냅니다. 삼각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시면 되고요. 아까 예상 답안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약 15.5m 정도가 나오고요. 수험 노하우에 가면은 클리노미터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클리노미터는 각도기만 있으면 됩니다. 각도기는 아직도 구할 수 있고 요새 이제 스마트폰에 앱이 있어요. 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도기 재는 거. 스마트폰에 그 세워가지고 이제 각을 재게 되는데, 근데 그 스마트폰보다는 저는 이 클리노미터가 훨씬 아이들한테 주는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 각을 정확하게. 스마트폰은요, 삼각형이 없는, 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대충 각이 재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도기 개념이 없이 각이 나와버려요. 그냥 디지털로 나와버리니까 잰다 이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저는 그렇게 그 디지털을 이용하는 것보다 직접 이제 그 각도기를 가지고 하는데 만들기도 쉬워요. 근데 문제가 이제 각도기가요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문방구에 가면 구멍 뚫린 각도기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엔 많았는데 지금은 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 그런 걸 사다가 일부러 구멍을 뚫어도 되고 이제 드릴 같은 것으로 그 구멍을 뚫는 위치는 정확하게 그 여기 각도기의 원점입니다. 원의 중심이죠. 이제 각도기는 이제 반원이기 때문에 반원의 중심이 약간 각도기 변으로부터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백이 좀 있는데 그 안쪽에다 뚫어야 되고 그 여백을 그 구멍을 뚫어야 되는 이유는 거기다 줄을 매달아야 되기 때문에 줄을 정확하게 그 원점에다가 구멍을 약 1mm 정도 구멍을 뚫고 실로 추를 매다는데 이 추가 좀 무거워야 돼요. 동전 정도를 매달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외에서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그러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동전보다는 무겁게 이제 마땅한 물건을 찾아가지고 이제 뭐 집안에 있는 물건이나 학교에 있는 물건 중에서 또는 아니면 이제 과학 시간에 그
그 무게 재는 추가 있어요. 분동 같은 거 그런 것을 갖다가 빌려다가 이제 이것을 매달고 그다음 빨대가 필요합니다. 빨대. 빨대는 어떤 것이 좋으냐면 이제 그 카페 가서 슬러시 정도 먹는 빨대 굉장히 두껍죠. 근데 그보다는 작고 그렇다고 이 요구르트 먹는 그런 빨대 얇은 거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빨대로 이제 그 조준을 해야 되거든요. 꼭대기를. 그래서 사람 눈하고 그 건물 높이를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일직선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인데 그 중간 그 슬러시의 그 빨대는 너무 크고 그다음에 이제 요구르트 먹는 빨대는 너무 작으니까 그 중간 정도. 보통 커피 마시면 이제 뭐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정도 그 정도 빨대면 돼요. 그래서 반지름이 한 5mm 정도 너무 큰 거예요. 한 3mm 내지 5mm 정도 그 정도 빨대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는데 빨대 붙일 때 어떻게 붙여야 하냐면 그 각도기 등에다 붙여야 돼요. 등. 각도기가 이렇게 있으면 각도기 옆에다 붙이면 안 되고요. 각도기와 등으로 붙여서 이 각도기의 정확성을 구하려면 등으로 붙여야 됩니다. 뭐 테이프는 두 군데 정도 붙이면 고정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직접 이제 재는데 지금 밑에 그림 보면요. 여기가 사람 눈이고요. 이것이 건물의 끝이에요. 건물 끝. 건물 이제 높이를 이렇게 조준해서 재게 되면 이 추가 밑으로 처지는 요 각도가 다. 요 각도기에는 이 각이 나옵니다. 이 각. 각도기에는. 그렇죠. 영도가 여기 있으니까 요 각을 읽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재고자 하는 각은 이쪽 올려다본 건 이거기 때문에 90도에서 빼야 돼, 이 각을.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한 사람이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제 정확하게 빨대로 조준해주면 옆에 친구가 이 각을 읽어줘야 되죠. 옆에 읽어주면 이것이 만약에 63도 그러면 실제로 올려다 본 각은 27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 정도 이제 하면은 각을 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선생님들에게는 가끔 추천하는 게 요 지금 그림에 나온 이런 기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측량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쓰는 기계인데 이것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 인근에 공업고등학교, 측량과나 토목과가 있는 공업고등학교는 다 있습니다. 이 기계가. 그 아이들은 이걸 실습을 다 해서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측량 기계를 좀 빌려달라.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보이는 것은 레벨이라는 기계고요. 레벨. 또는 트랜짓이라는 기계도 있고 방향틀이라는 기계도 있고 시오드라이트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또 역시 현대화돼서 이렇게 각이나 거리를 레이저로 재버리면 소용이 없고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눈금으로 재는 거, 각도 회전해가지고 눈금으로 재는 거 그런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이것을 빌려다가 사용법을 익히면 고장 잘 안 나요. 이 iOS 쓰는 거라 굉장히 견고해서 애들이 뭐 갖다 일부러 깨지 않는 이상 잘 고장 안 나니까 친한 선생님들 있으면 인근 학교에 가서 빌려다가 직접 이걸로 각을 재면 여기서도 올려다본 각을 두 가지 다 잴 수 있어요. 올려다본 각도 잴 수 있고 이제 옆으로도 각을 잴 수 있고 아까 강둑에 그런 강 건너 있는 그 나무까지 거리 같은 것은 옆으로 이제 옆각을 회전한 각을 재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이 안에 눈금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그래서 올려다본 각을 잴 수도 있고 옆으로도 이제 잴 수 있는 그런 눈금 가지고 각도를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각도기의 불편함, 특히 옆으로 되는 각은 각도기로 재기 어렵거든요. 올려다본 각은 이 크리노미터로 가능한데 옆으로 되는 각은 거의 각도기는 못 재요. 그러니까 이 기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애들 데리고 하루 정도는 이제 이런 기계 한두 대 빌려와서 애들 골고루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또 다양한 건물, 꼭 우리 학교 건물 아니래도 동네에 있는 높은 건물, 뭐 백화점이나 이런 높이도 눈에 보이고 또 뭐 산이 보이는 산에 또 그 탑이 있는 경우는 아주 멀리서도 보이니까 그런 탑의 그 높이도 한번 재보고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그 건물을 잴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 중학생은 겨우 탄젠트 정도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내가 접근 가능한 그 거리를 재야 되니까. 근데 산에 있는 그런 경우는 고등학교 사인 법칙을 써야 돼요. 그래서 어렵고, 중학교에서는 그냥 교내 건물 그 정도 재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운동장에는 그 국기 계양대가 있어요. 그것도 재기가 좋으니까 계양대를 높이를 재는 것도 가능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로 다시 가면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본래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삼각형 넓이는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중학교는 넓이란 표현이 이제 없었고, 또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둔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둔각의 삼각비가 또 없잖아요. 그래서 삼각함수 영역으로 생각이 됐던 것인데, 교육과정이 이제 점점 개정되면서 이 교육과정 안에 넓이란 표현이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된 게 최근의 일입니다. 2009나 2015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넓이를 이제 중학교가 정식으로 다루는 거고, 옛날 교과서는 안 다룬 교과서가 절반, 다룬 교과서 절반, 2007이나 7차 교과서는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고등학교는 반드시 다루죠. 근데 고등학교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없어지던 시기가 2009예요. 2009가 그걸 없어졌기 때문에, 문과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중학교로 내려오게 된 계기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2015도 중학교에서 이것을 다루도록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 이제 둔각은 못 다루더라도 적당히 둔각도 이제 그 옆에 나머지 예각을 이용해서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애매한 표현을 써야 되겠죠. 둔각에서는 그런 것이 있지만 이제 중학교에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중학교 보니까 삼각비를 이용해서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건 뭐 특별한 이론이 아니고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높이를 구하는 요령을 이렇게 직접 예시로 들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뭐 이론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의 발견에서 넓이를 다루는데, 그냥 삼각형의 넓이만 다루기에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각형으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육각형. 근데 이것도 육각형도 넓이 구하기 어렵지만 정육각형은 여러 가지로 넓이 재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한 서너 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흥미 있을 것 같다 해서 여러 가지로 재보고 구해보고 어떤 방법으로 구했느냐, 다양한 방법을 이제 보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일반각을 이용해서 한번 해봐라 하는 것으로 이 각을 재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변의 길이만 있는데 일부러 두 변을 준 거, 사실은 한 변만 있으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두 변이 다 있어야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두 변이 있어야 되고, 이 높이가 필요한데 이제 요 사인을 써야 되니까 두 변이 다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 각을 직접 재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삼각함수 표를 이용하는, 그런 삼각비의 표를 이용하는 기회까지 해서 넓이를 재보는 두 가지 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탐구하기 해설서를 보면은 탐구 의도가 삼각비를 활용하면 각을 이용해서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길이를 구하는 것이 결국 넓이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제 결국 외운다기보다는 이제 높이, 밑변과 높이인데 높이를 구하는 과정에 사인이 끼게 되는 거죠. 높이에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제 넓이 공식을 아직 배우지 않은 육각형, 정육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했고, 이거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삼각형, 사각형으로 나눠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 또 6개로 쪼개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삼각비를 이용하면 다 어떻게 하든 삼각비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발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정삼각형, 의로 이제 정삼각형은 초등학교도 배우지만 초등학교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정삼각형 넓이를 못 구하는 거예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인데, 밑변은 이제 얼마든지 항상 하지만 높이를 구하는 것은 높이를 따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변의 길이만 가지고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 다 알지만 넓이는 못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비로소 정삼각형 넓이도
중학교 와서 처음 구하는, 중3 때 처음 구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저를 못 구해요. 그래서 정삼각형 높이를 구하는 경험과 그걸 통해서 육각형도 이제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는 일반 삼각형, 일반 각에서의 각을 이용해서 높이를 구해서 넓이를 이제 구하는데, 각을 제시하지 않은 거는 각을 주면 그 각에 집중하기 때문에 해서 결국 어떤 각을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가도 판단해봐요. 세 각 중에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지금 4cm, 5cm 줬는데 여기를 5cm, 4cm 주면은 당연히 학생들은 이 각을 접근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는 요걸 하지 말고 이쪽을 주자. 그러면 이제 요각이 아니라 요각이 필요하죠. 이거는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근데 어색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억지로 이제 이렇게 요 높이를 재야 되는데 요쪽 각이구나. 근데 요쪽 각은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과제를 더 고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각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탐구 과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풀이로 가보면 학생 답안도 1, 2, 3, 한 세 가지 정도 해설서에 주어졌죠. 방법 1, 2, 3. 가장 많이 쓸 거로 선생님들은 세 번째를 많이 쓰죠. 정삼각형 6개로 쪼개가지고. 근데 정육각형이 쪼개서 나오는 삼각형 6개가 있는데 그게 정삼각형이라는 것도 아이들은 학습한 적이 없어요. 어렵진 않지만 거기도 논리가 필요하죠. 그 가운데 6개로 쪼개면 그 꼭지각이 다 60도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두 밑각이 또 60도라는 것을 구해야만이 그것이 정삼각형이지. 실제로요. 정오각형 같은 거, 정오각형을 5개로 애들이 쪼갰을 때 5개로 이때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애들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삼각형처럼 보이거든요. 시각적인 효과예요. 시각적으로 애들은 이게 정삼각형이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버리는 경우인데 그때도 꼭 학습해야 돼. 이 360도를 5로 나누는 이 하나가 72도고 그러면 요 양쪽 각이 60도가 아니라는 거 해서 이것은 이등변 삼각형은 되지만 정삼각형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한번 깨닫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정육각형에 대해서도 다 쪼개보고 각을 다 구해봐야만이 정삼각형 6개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정삼각형 넓이 하나 구해서 곱하기 6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이 해설서가 되어 있고 학생들도 이것을 정육각형으로 이제 정삼각형으로 6개로 쪼개서 단순히 구할 거라 그렇게 나오지 않고 다양한 방법이 실제로 나오게 됩니다. 삼각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걸 예상하셔야 될 것 같고요. 2번에서는 이게 각이 지금 그 교과서는 47도입니다. 47도로 주었는데 47도 표를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해보는 거. 이런 거 저는 훨씬 더 의미가 있다. 교과서는 이 47도를 쓰지 않기 때문에 항상 45도, 30도, 60도만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삼각형은 30도나 45도나 60도짜리만 있구나라고 오해할 정도로 많죠. 근데 47도, 생소한 각을 줬을 때 이게 삼각비를 이용하면 또 저 표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비로소 잘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47도를 준 거고요. 수업 노하우를 가보면 2009에서 2009는 넓이 단원이 고등학교에 있었구나. 제가 헷갈리네요. 이게 넓이가 고등학교에 있을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삼각 사인 법칙 같은 것을 다 뺐거든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수학 미적분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삼각함수에서 그냥 삼각함수만 다루어서 넓이를 다루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해설서가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이 중학교에서 이 넓이를 관행적으로 다루었다. 근데 이제 2015에서는 피타고라 정리가 내려가면서 다루는 단위 따로 없는데 그 성취 기준에
송치기로 넓이가 없는 게 맞나요? 제가 아까 착각했는데 높이나 거리를 재는 거군요. 넓이가 특별히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구나. 제가 착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관행적으로 다루던 대로 교과서들이 이것을 빼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지금도 다루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정육각형 넓이를 이렇게 바로 취급하지 않고 왜 정삼각형인가 하는 것도 꼭 학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정육각형 구할 때도 정육각형 넓이가 아니라 이것들을 쪼갤 때 사다리꼴이나 이렇게 그런 데서 이제 높이를 어떻게 구하는가 이런 것들이 삼각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각을 선택한 이유나 높이를 어떻게 구한 삼각비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것이 삼각비가 필요한 거지. 정육각형 넓이를 정삼각형 6개로 한 다음에 우리가 외우는 공식이 있죠. 4분의 루트 3 a제곱 이렇게 하는 이걸 이용해 버리면 삼각비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공식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그런 노하우가 있고요. 2번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런 문제가 다른 문제집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인데, 뭐 넓이가 삼각형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 중에서 밑변을 하나 삼으면 되고 높이만 구하면 되는 그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아이들의 고민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하는 문제라서 금방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꼭 필요한 학습이라고 생각해서 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달 연수는 이제 마쳤고요. 5단원은 다음 달 9월 달에, 6단원은 10월 달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9월 달은 좀 빨리 삼각비가 빨리 끝나기 때문에 9월 달 2주 후에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다시 5단원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2시간 동안 연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2주 후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